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계속 일어났던 현상이었고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가혹할 정도로 지나치게 수사를 해서 그 다음에 거래에 들어가죠. 권력기관 하나 바꾸려면 30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입니까? 권력기관이라는 용어가 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네. 공수처를 정립하시기 위한 예. 그 역사적인 책무가 주어지신 거라서 네. 이 청문회 자리가 더 소중한 것 같고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이 공수처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관점에서 왜 논의가 시작됐는지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왜 시작된 거였습니까? 논의가. 제가 알기에는 이제 1996년에 이제 참여연대 입법청원으로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부패에 대한 부패법 제정을 부패 방지법 제정을 위한 그렇죠. 그때 이제 움직임으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서 독립된 수사기가 필요하다. 네. 거기서 들고 있는 부패행위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대통령 측근, 친인척, 또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의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그간에 결탁하고 공생하고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더라. 그것이 정부가 반복될 때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계속 일어났던 현상이었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과거 정부의 일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가혹할 정도로 지나치게 수사를 해서 일단 본인들의 위상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에 들어가죠. 그리고 신정부가 힘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결탁해서 거래를 하다가 거기가 이제 힘이 빠질 때가 되면 슬슬 또 냄새를 피우다가 다음 정부가 되면은 또 결탁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애초에 핵심은 대통령 측근과 권력자들, 그 다음에 권력기관이라고 통칭되고 있는 힘 있는 기관에 속해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국민적인 관심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스크린 한번 보시면 우리 역대 대선에서 계속 16대 대선 노무현 이회창 후보가 출마하셨을 때부터 이번 19대 대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후보가 다 독립된 권력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한 수사기관 이걸 요구하셨고 다음 이게 단순히 대선뿐만이 아니라 과거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여러 주요한 정치인들께서 어느 자리에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해 오셨고 다음 현재 지도부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곳이 없다. 공수처 이야기가 수년째 논의되는데 이번 기회에 정비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철학이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잘 느끼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국민들한테 인식되고 또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검찰을 무슨 주요한 목표로 해서 타겟으로 해서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과연 공수처 출범의 애초 의의, 그다음에 이번 문재인 정부가 시작돼서 공수처 논의하는 과정, 거기에서 일관되게 그런 입장 때문에 이게 진행됐다고 혹시 느끼셨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적인 뭔가 수사공사기관으로서 자리를 잡겠다라고 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모범적이지 못했던 기존의 수사기관이 보이고 있던 여러 가지 행태 중에 후보자께서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셨던 시민으로서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셨던 문제는 뭐였습니까? 수사하시는 분들이 수사해서 이제 꼭 이제 결론을 내겠다고 기소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수사를 하시다 보니까 좀 수사 방법도 무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당초 목표로 했던 게 잘 혐의가 입증이 안 되고 증거 수집이 안 되면 이제 다른 것으로 수사를 해서 확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문제로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거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조종을 받거나 아니면 같이 결탁을 했던 수사기관의 역사가 있어서 이건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국정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그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매번 변함이 없이 아까 우리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기관 하나 바꾸려면 30년이 넘게 걸리는 지금 상황이란 말입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입니까? 후보자가 느끼시기에? 공수처도 권력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수사권도 판검사
그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한테는 그 기소권까지 행사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권력기관으로 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강학상 뭐 중요한 권력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권력기관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권력기관이라는 용어가 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권력기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위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권력이라는 의미가 국민을 제약하고 옥죄고 군림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치부를 어떻게든 감추고 호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권력기관이라는 말 자체에 담겨있는 그 음습한 느낌, 그림자 이런 것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이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일차적인 임무다. 예. 그리고 애초에 법치주의가 태동돼서 마그나카르타를 통해서 시작됐던 이유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라. 제왕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예, 국민의 어떤 재산권이나 이런 거를 박탈할 때 법에 근거해서 하지 말아라.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원래의 권력기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제약하고 권력의 무분별한 행사를 제약하고 국민을 보호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또 헌법을 연구하신 후보자의 경험이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고 녹여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